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하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물론 지금 JSP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확실하게 내가 왜 JSP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뭐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냥 막연하게 주위에서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왜 JSP라는 것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면접을 보시거나 또는 누군가가 또 질문을 해왔을 때 그걸 한번 자신있게 또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지식을 한번 쌓아 보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간단하게 물론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도 물론 이제 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대부분 또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저는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왜 JSP인가? 이런 질문에 이래서 JSP를 한다. 그래서 내가 JSP를 선택하길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왜 JSP인가 했을 때 이미 이제 국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상황을 봤을 때 근 몇 년간 거의 글쎄 한 7, 8년 됐나요? 이제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은, 즉 이 자바의 힘이라는 것이 현재 국내 특히 SI 업체라든가 이런 웬만한 기업체에서의 그 자바의 그 영향력은 정말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구직 구인란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이 자바 쪽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 퍼센테이지로만 봐도 사실 자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고 있구나,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막연히 많이 쓰고 있고 또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JSP를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근거를 왜 JSP를 하는 게 좀 더 나은지,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무조건 JSP가 다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가 좀 JSP를 칭찬하는 입장에서 왜 JSP가 좋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면은, 아주 예전을 한번 돌아다 볼게요. 그때가 아마 1900년도 말 하니까 뭐 무슨 일제시대 조선시대 막 그때가 당연히 그때는 아니죠. 1990년도 말 1990년도 말쯤, 그때 이제 한참 인터넷이 굉장히 대중화가 됐죠.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굉장히 이제 인터넷이 계속 들끓고는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특히 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웹사이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무언가 전자상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활발해지던 시점이 1990년도 말쯤이 아니었나 싶어요. 중반에서 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홈페이지를 하나 갖고 있을 정도면은 상당한 파워 유저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쓴다라는 것이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가 잠깐 예전에 천리안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잠깐 이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 인터넷을 연결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물며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정말 거기다가 메일 주소를 갖고 있다? 엄청난 그 하이 퀄리티의 그런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봐왔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오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웹서버라고 할 것까지 우리가 이제 모르겠지만은 일단 홈페이지를 어딘가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때도 이제 주로 호스팅 업체를 이제 이용을 했었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내가 만든 홈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었고,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학원에서도 보통 뭐 포토샵과 홈페이지 이런 거를 뭐 한 일주일 뭐 이런 과정 배우는 데만 해도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아주 비싼 고급 기술이었다는 거죠. 정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그때 홈페이지 만들었던 걸 보면요, 대부분 이거예요. 뭐 나의 소개,
그래서 뭐 내 가족들 뭐하고 뭐 나의 취미, 내 생각 같은 거 간단하게 이런 적어놓은 이런 정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막연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자 이제 슬슬 이제 조금 만족하기가 힘들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용자들과 그 접속자들, 클라이언트들과 뭔가 서로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가 만든 내가 어떤 적어놓은 정보만 사용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뭔가 글도 남길 수 있고 방명록처럼 또는 뭐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HTML이라는 언어 가지고서는 그것은 꿈도 못 꾸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불가능한 기술이죠. HTML은 단지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한 언어일 뿐이지 실제 그 안에서 돌아가는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걸 썼냐면은 이제 C 언어라든가 또는 펄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언어도 이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펄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일반 언어를 이용을 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면 게시판.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자 DB랑 뭐 연동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글을 남기면 그걸 DB에 저장도 하고 이제 이런 기능을 직접 C 언어라든가 또는 펄과 같은 이런 언어로 작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됐었던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기술들이 사실 C 언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시판이 하나 있다고 치면요 한 사람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게시판이라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 서버 컴퓨터에. 그러면 게시판이라는 이제 이게 메모리라고 칩시다. 서버 메모리라고 치면 게시판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해진 상태니까. 근데 누군가가 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프로그램이 그 사람이 또 게시판을 쓰기 위해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또 게시판에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계속 프로세스 이런 거죠.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중복된 메모리가 그 쌓이게 되고 그만큼 이제 서버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물론 자바를 좀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다른 언어를 좀 해보셨다라면은 이렇게 프로세스 단위로 중복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을 시키고 이걸 각각의 접속자마다 이것을 스레드로 처리하면 더 간단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스레드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라든가 어떤 언어라도 하나라도 하셨다라면은 스레드라는 문법까지도 아마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될 거예요. 사실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인데 물론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뭐 C 언어나 이런 뭐 펄이나 이런 것들도 못했던 건 아닌데 너무나 어려운 거죠. 혹시 C 언어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C 언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스레드를 관리한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어떤 우리가 이 웹이라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들이 그런 최적화된 언어들이 없었고 이런 일반 언어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CGI라고 불렀어요. CGI. 그래서 이제 좀 더 빠른 방법을 쓰기 위한 이제 좀 더 이제 개선된 것이 Fast CGI라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였죠. 실제 내가 원하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기에도 정말로 어려운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여튼 복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인터넷 접속은 점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관련된 욕구 어떤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점점 높아지는데 프로그램이 그걸 못 따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고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면 ASP 마이크로소프트의 ASP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PHP라는 거 여러분도 지금도 뭐 잘 알고 계시죠. PHP 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ASP나 PHP나 이것들은 전부 다 스크립트 언어라는 걸 이용해서 좀 더 이 인터넷 환경에서 최적화된 그런 언어를 이용해서 이런 게시판이라든가 필요한 뭐 방명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그리고 좀 더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서 굉장히 선풍적인 그래서 이 특히나 ASP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990년도 말을 거의 장식한 그리고 MS가 상당히 그 또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입지를 마련했던 것도 이 ASP였죠.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 ASP를 배우려고 상당한 또 기업체라든가 일반 개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뭐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자, 그래서 특히나 이 ASP나 PHP나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접속할 때마다, 자, 이런 게시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프로세서를 계속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레드로 처리할 수 있는, 자, 요런 간단한 방법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에 같이 이제 3파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MS에서는 ASP였다면은 그때 또 우리가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자바. 이 자바라는 언어 진영에서도 사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때 자바라는 진영에서 내놓았던 것이 뭐냐면 서블릿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JSP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블릿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이 두 개의 삼총사, 3파전이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였고, 가장 주도권을 잡은 것은 ASP였습니다. 혹시 그 당시를 지내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제 그때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도 이 ASP의 인기는 뭐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정말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 성능으로 봐서 솔직히 말해서 성능이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객관적으로 놓고 따졌다라면은 사실 서블릿을 따라올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사실 서블릿이 가장 성능이나 또는 어떤 다양한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블릿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P라는 것이 상당히 더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쉽다. 자, 그 당시 ASP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했는데요. 자, 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일반 우리가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 언어에서 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빼고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빨리 배워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ASP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당히 쉽게 웹사이트를 내가 원하는 게시판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식을 제공을 했던 것이 아주 주요했던 것이었죠. 그 위해서 이제 서블릿은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우선 자바라는 언어를 일단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 자체도 사실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제 언어, 그러니까 얘는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했지만, 자, 얘는 정식 언어를 이용했던 거죠. 자바라는 정식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식 언어,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능이 더 뛰어나고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많은 양의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밀렸던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 서블릿은 그때만 해도 좀 어떤 특정 매니아라든가 어느 정도 그 레벨이 높은 고 레벨의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몇몇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배웠던. 그래서 사실 학원 측에서도 사실 이 인원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어요. 정말 그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아는 사람 이쪽에 IT 쪽에 조금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보통 일반적인 전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ASP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거의 인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성능이라는 것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ASP나 PHP나 얘네들은 전부 다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합니다. 스크립트라는 것은 정식 언어, 컴파일을 해서 사용하는 정식 언어가 아니라 정식 언어에서 몇몇 기능만 따다가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이 자바라는, 이 서블릿이라는 건 자바라는 언어를 완전히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자,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성능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이거는 누구를 따라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 빼놓고는 정말 좋았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좋은 기술을 그냥 이렇게 썩히기는 좀 아깝고, 그리고 또 ASP의 독주를 어느 정도 막고자 해서 이걸 좀 더 쉽게 만들려고 이제 나온 것이 뭐냐, 이 서블릿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어쨌든 그대로 사용이 되면서 이 서블릿을 한 번 더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엔진으로 이걸 엔진으로 사용하면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번 더 포장해서, 자,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자바의 문법 보시면 래퍼 클래스라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를 포장해서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더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자, 일종의 껍데기죠. 서블릿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장, 껍데기의 역할로서 나온 것이 바로 JSP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물론 서블릿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성능적으로는 우수하겠지만, 자, JSP를 쓰게 돼도 자바라는 이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예, 기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썼던 성능이나 기능 부분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즉 ASP에 버금갈 수 있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능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의 뭐 이 JSP가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JSP가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JSP라는 것 자체가 자바라는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처럼, 다른 방식처럼, ASP나 PH 같은 방식처럼 특정 언어에서 일부분만 가져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바 언어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JSP가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JSP라는 것이 이제 생겨난 건데, 어쨌든 JSP라는 것은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JSP라는 것은 결국 서블릿을 좀 더 쉽게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JSP를 공부하실 때에도 JSP를 바로 이제 그냥 JSP를 공부한다, 이것보다는 먼저 서블릿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JSP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이거에서 JSP라는 것의 실체를 좀 더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JSP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결국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실제 자바라는 언어를 통째로, 예, 빼고 뭐 어떤 걸 더 빼고 그런 거 없이 통째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JSP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도 JSP가 그만큼 각광을 받는 거고, 물론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많아요. 이 자바나 특히 이런 JSP 쪽은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그동안 어차피 이쪽 계열은 오픈소스 진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좋은 노하우라든가 그동안 어떤, 예,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술들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되고 서로서로 공유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JSP가 계속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사실 JSP가 왜 좋으냐라고 뭐 일일이 또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정도, 예, 이 정도의 흐름만이라도 알고 계신다면은 그냥 막연히 취업이 잘 되니까, 많이 쓰니까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자, 요런 부분 때문에, 예, JSP가 요런 부분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JSP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JSP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서블릿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루했지만, 예, 왜 JSP인가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의 그 원인, 결과 좀 따져보시고, 그리고 확실히 어떤 뭐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주셔야 나중에 누군가하고도 토론을 할 때,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왜 JSP인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그냥 잘, 예, 그냥, 예, 혹시 식사들 하시고, 예, 혹시나 이제 조금 이제 좀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한 번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